저는 가게를 어디에다 오픈을 했냐면 완전 사람도 안 다니고 심지어 차도 잘 안 다니는 호흡올판에 건물 하나 딸랑 있는 네. 그런 데다가 오픈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어떻게 미용실 그런 데다 오픈을 네. 하냐고.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블로그로 마케팅을 와. 할 자신이 있었어요. 제가 진주로 오자마자 한 보름 동안에 네. 하루 종일 그냥 컴퓨터 앞에만 있었어요. 진주 미용실 치게 되면은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미용실로만 다 나오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오픈과 동시에 2달 예약이 꽉 차버리고요. 그게 한 4년을 계속 쭉 갔어요. 네, 여기 지금 진주에 2년 해운대 오픈하신 지가 10년이 넘으셨나요? 네, 올해 딱 10년 차입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전엔 서울에서도 계신 걸로. 하당이라는 곳에 조그마한 미용실에서 일을 했었죠. 근데 어쩌다가 진주로 이제 내려오시게 된 건지 여기서 오픈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사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냥 원장이랑 싸웠고요. 이게는 농담이고 언제든 진주를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는 있었고요. 고향이 진주다 보니까 결정적인 계기는 첫째 아이를 출산을 하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와이프랑 같이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서울에 친구 한 명 없고 친척 하나 없는 우리 와이프랑만 단둘이만 이렇게 사는 집인데 그런 환경에서 키우게 되면 이 아이가 정이라는 걸 알까라는 걸 생각을 했던 거죠. 뭔가 인간 냄새가 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그러면은 양가 부모님이 계시는 진주를 내려가자. 그리고 친구들도 있는 진주로 네. 가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럼 처음에 이제 진주에서 오픈을 2년을 하셨을 때 이 동네 상권을 잡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펼치셨는지. 제가 블로그를 13년도에 시작했거든요. 와, 13년. 2013년도요? 네, 23년도에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진주의 블로그를 누가 하고 있는지 항상 체크를 했어요. 서울에 계실 때부터. 그렇죠. 진주에는 블로그를 누가 하지? 진주의 블로그를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단 한 명밖에. 네.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진주를 가면 저 사람보다 블로그를 잘할 수 있을까? 자신이 있더라고요. 저는 가게를 어디에다 오픈을 했냐면 완전 사람도 안 다니고 심지어 차도 잘 안 다니는 호흡올판에 건물 하나 딸랑 있는 네. 그런 데다가 오픈을 했거든요. 뭐 지금도 미용실을 와보셔서 알겠지만 완전 변두리잖아요. 네. 뭐 이런 데 미용실이 있어. 그리고 심지어 3층에다가 네. 간판도 없이 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물론 1층이었긴 했지만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어떻게 미용실 그런 데다 오픈을 네. 하냐고 다들 미쳤냐고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블로그로 마케팅을 와. 할 자신이 있었어요. 제가 진주로 오자마자 한 보름 동안에 네. 하루 종일 그냥 컴퓨터 앞에만 있었어요. 블로그를 갖다가 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체험단 불러가지고 진주 미용실 치게 되면은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미용실로만 다 나오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와. 물론 그게 10년 전이라서 가능했던 거죠. 어느 지방을 가도 가능한 네. 지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서울이나 뭐 강주나 대전, 대구 뭐 네. 이런 큰 도시에는 불가능하겠지만 네네. 작은 소도시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간에 진주 미용실 치게 되면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나오게 돼 버리니까 네. 진주 미용실 찾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한 달 기준에 한 10,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10,000명에 우리 미용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오픈과 동시에 2달 예약이 꽉 차버리고요. 그게 한 4년을 계속 쭉 갔어요. 4년 동안 그럼 풀 예약이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먹혔던 게 뭐냐면 제가 평범한 미용실을 아마 했다면 네. 그게 그렇게 아무리 노출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안 될 수도 있을 건데 네네. 그때 당시에 30평 정도의 가게에 네. 오픈을 했는데 시술 의자가 단 2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저기가 미용실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뭔가 프리미엄 같고 약간 스튜디오 그쵸, 같은 그쵸. 느낌으로. 이게 시너지 효과가 돼가지고 진주 미용실에 봤더니 제 미용실밖에 안 나오고 근데 또 컨셉은 되게 또 독특해. 네. 우와 뭐가 이런 컨셉이 있지? 사실 저는 1인 미용실이라는 컨셉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차려보니까 고객님들이 소문이 난 거예요. 아 이런 게 1인 미용실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타오명 같은 경우에도 1인 미용실로 그냥 바꿔버리고 근데 그게 4년을 갔다는 게. 맞아요. 와. 근데 막상 좋지는 않아요. 이게 아. 블로그를 너무 잘해도 사실 네. 우리 같은 동네 미용실은 좀 힘들어요. 대형 미용실이 아니라 네. 우리 같은 작은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단골 위주로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신규가 많이 오다 보니까 아. 단골 고객님이 예약 잡기가 힘들다 음. 보니 이게 오히려 예약은 풀이지만 항상 불안한 거죠. 나가실까봐 그렇죠. 떨어져서. 이게 아. 자리를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신규는 말 그대로 신규니까 네. 떠내게 손님일 수밖에 없으니까 어떡하나 고민을 하다가 저의 뼈아픈 실수이긴 한데 한 3년을 갖다가 블로그를 손을 놔버렸어요. 그 4년 뒤에 3년 그쵸. 동안요? 네. 와. 그냥 블로그를 안 해야겠다. 네. 왜냐면 너무 신규가 많이 오니까 안 해야겠다 해가지고 손을 놔버렸는데 그 3년 동안
네이버에서 블로거들한테 많은 것 혜택을 줬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인플루언서라는 게 있거든요. 아, 네네. 지금 현재는 헤어 디자이너는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신청만 하면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걸 또 놓친 거죠. 네. 그 4년 동안에 어쨌든 이렇게 신규 고객을 많이 받으시다가 멈추시면서 지금까지 오셨을 때그 단골 고객들을 되게 많이 유치를 하시기 위한 전략들을 쓰셨을 것 같은데. 제가 스텝 때 저희 스승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남자 진규 커터 10명을 했을 때 몇 명이 재방문할 것 같아요? 5명? 3명만 와도 많이 오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단골 고객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 거의 없어요. 10명 중에 그 3명도 만족 못 시킨다는 거예요. 네네. 모든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갖다가 생각을 하고 머리를 내요. 그리고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네. 마음이 편해지니까 어떻게 부담감도 내려가야 되고, 그러면은 그냥 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 중에서 10명 중에 한두 명만이라도 내 고객을 만들 수 있다면 그 사람한테 오로지 집중하겠다는 생각하는 거죠. 지금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가 단골 고객님들이거든요.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정말 우리랑 잘 맞아서 오시는 분들이 그쵸. 자연스럽게. 나랑 맞는 고객들로만 채우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성향이랑 거의 비슷해요. 네. 다양한 손님이 있지 않아요. 머리를 잘해서 온다고 하시는 분들보다 그냥 여기가 편해서 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내 일상에서 당연해진 하나의 부분이 되어 가네요. 그렇죠. 친척들이나 친구들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저를 많이 본다고 하는 때 보면은 와, 진짜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 신규의 폭탄도 그렇게 경험을 정말 해보시고 멈춰보시기도 하고 10년 동안 엄청 그런 걸 다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 마케팅을 멈춤으로 인해서 신규가 주는 것도 한도 느껴보고, 아, 마케팅이라는 게 진짜 하고 안 하고와 이렇게 신규 고객의 차이가 확실히 나는구나 라는 것도 느껴보니까 스스로의 조율도 가능하고. 그리고 수연 원장님과 함께 두 분이서 부부시잖아요. 네. 부부 미용사로서 또 부부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신데 부부가 함께 미용실 운영하면 어떤가요? 안 좋을 게 없어요. 다 좋아요. 어. 다 좋은데 딱 하나만 빼고는 다 좋죠. 그거는 부부 싸움에서. 부부싸움 하셨을 네, 때 부부 싸움을 했을 때는 진짜 이거는 어떠한 부부보다도 더 최악이긴 하긴 한데, 그거 말고는 정말 다 좋아요. 요즘에는 직원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혼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함께 갈 직원이기도 하고 직장 동료이기도 네. 하고 와이프이기도 하고 네. 말이 안 통할 게 없는 거죠. 혹이라도 진상이 오게 되면은 같이 욕도 할 수 있고 네. 이해가 되니까. 대표님 그러면 지금까지 미용을 하시면서 어떤 미용을 하면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셨었어요? 저는 그냥 미용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해서는 네.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재미나게 살고 싶어요. 저는 미용이 좋다기보다는 미용을 하면서 일어나는 파장이 좋거든요. 네. 미용 스텝 때 일을 할 때 일하는 게 너무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걸 좋은 거죠. 미용을 하지 않았더라면 대화를 하지 못할 사람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네. 이 미용은 계속 하고 싶어요. 네. 계속 하고 싶은데 죽을 때까지 미용할 거예요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맞아요. 사실 저는 죽을 때까지 미용하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적당히 내 몸이 허락할 때까지만 하고 싶고 다양하게 뭔가를 해보려고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미용을 하니까 미용인 상대로 블로그 강사를 하게 되고 네. 그리고 강사를 하다 보니까 책을 내게 되고 내 행사도 한번 해볼 계획이에요. 단순히 너무 나는 미용인이니까 미용만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미용으로서도 얼마든지 파장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진짜 삶을 재미나게 살고 싶으셨다고 하시지만 늘 재미나게 사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 선택하면서 파장된 것들을 즐기시면서 재미나게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더 재미나게 많은 것들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